숫돌 관리와 칼 가는 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칼을 갈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 고운 숫돌, 그 다음 숫돌, 그 다음 숫돌, 이런 숫돌이 필요합니다. 근데 되게 급하게 준비하면서 물을 끼얹어 가면서 칼을 갈게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계속 물을 끊임없이 공급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따릅니다. 그래서 우선 칼을 갈기 전에 숫돌을 충분히 물에 불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최소 2~30분 정도 소요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 마른 숫돌을 상태에서 물을 끼얹어 가면서 갈면 서너 번 정도 왕복 운동을 하게 되면 다시 물이 말라서 물을 계속 추가로 뿌려가면서 그 칼을 왕복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집중력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이러한 물통 준비하셔 가지고 칼을 갈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물을 받으시고요. 숫돌을 이렇게 충분한 양이 될 수 있도록 물을 충분히 보충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거품이 계속 발생하는 부분들이 이러한 기포가 발생하는 것이 멈출 때까지 담그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수시로 칼을 갈기 위해서는 계속 이렇게 담궈 놓으면 상당히 좋지만은 계속 담궈 놓으면 이곳에 물때가 낍니다. 그래서 일반 식당에서는 손님들한테 제공됐던 소주 남은 것을 모아 가지고 거기에 퐁퐁을 약간 푼 다음에 이렇게 물 대신에 남은 소주를 이용해서 뚜껑을 닫아 놓으면 물때도 끼지가 않고 수시로 칼을 연마하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지금 기포가 많이 없어졌죠? 네? 그렇지만 아직 불충분합니다. 아직도 기포가 나오고 있고요. 입도가 굵은 것일수록 물에 침투하는 시간이 더 걸리고요. 입자가 거칠수록 안에 입자 사이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물이 먹습니다. 이렇게 거의 기포도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바로 이렇게 물을 먹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추가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이거는 자연석 숫돌이고요. 이거는 합성 두 가지 방수를 양쪽 거칠 부분, 고운 부분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잠깐 이 숫돌이 불는 동안 여러분께 설명드릴 것이, 보편적으로 숫돌을 사용하다 보면 이렇게 평탄도가 유지가 되지 않고 급하게 숫돌을 관리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수평이 안 맞고 페이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칼을 갈기 전에 여러분들께서는 필히 하셔야 될 것이, 칼 날을 잘 세우기 위해서는 그 전에, 칼을 갈기 전에 이 숫돌을 평면을 잡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께서 요 평면 작업, 이 정도는 평면을 잡을 수가 없고, 이 반대편에 평면이 부족한 부분을 이러한 거친 돌로 왕복 연마를 함으로써 이렇게 수평을 잡아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여기에 아까 이렇게 물을 계속 첨가를 하게 되면 이렇게 물을 빨아들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급하게 숫돌을 충분하게 물을 흠뻑 적시지 않고서는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뽀송뽀송할 정도로 이 정도로 계속 물을 흡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을 반복적으로, 자, 물이 이렇게 배어서 그냥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상태에서 칼을 갈면 물이 없는 상태에서 조금만 갈아도 물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또 물을 또 줘야 되고 또 줘야 되고, 이런 반복 작업을 계속 하면서 칼을 갈면 작업성도 없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해서 여러분들은 꼭 이와 같이 숫돌을 충분히 불리는 과정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 면 잡는 부분을 충분히 불려서 면잡이를 한번 해볼 것이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도 면이 양 두 개를 붙여보면 사이 공간이 뜨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고요. 예, 요렇게 들어갔죠. 예, 제가 사용하는 숫돌이 아니고 기존에 사용하던 숫돌을 제가 그 중고 주방 기물가게에서 샘플로 여러분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보편적으로 칼을 가는 것을 이런 상태로 왕복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숫돌을 보면 여기가 많이 패였고 여기는 턱이 지고 이 부분은 얇아졌고요. 여기 부분, 여기는 별로 마모가 되지 않았고,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에는 많이 남아있고 이쪽이 많이 달아있죠. 습관적으로 45도 정도로 해서 왕복 운동을 하면서 칼을 갈기 때문에 여기는 한 번 닿지만 여기는 두 번 닿습니다. 한 번 지나갔죠. 두 번, 여기는 두 번 닿고 여기는 한 번 닿습니다. 여기도 한 번 닿고 여기는 두 번. 그렇기 때문에 마모도는 그 횟수와 표면 마찰에 따라서 마모가 되는데, 숫돌은 이해하셨나요? 한 번, 여기는 왕복 두 번이 항상 닿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지만 다시, 그러면 이쪽 끝과 이쪽 끝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쪽도 이렇게 되면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칼은 숫돌이 양 이쪽 면이 정확하게 일자가 돼야만이 날을 정확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과장되어 있는 지금 이렇게 달아있는 숫돌을 참고로 보시면 여기에도 급하게 하면 옷갈린다. 벗갈기는 정확하게 될 수가 없고 옷갈기밖에 안 되는 형상입니다. 자, 보시죠. 이렇게 우리가 시소타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과정에서 얘기하면 이렇게 날이 여기 가서 계속 부딪히는 거죠. 그러면 날 끝이 이렇게 둥그렇게 되고 여기는 여러분들 칼 중에 보시면 여기가 이 뒤쪽 칼 등이 깊은 상처들이 나 있다 하면 숫돌에 수평이 나 있지 않거나 얼은 것 또는 딱딱한 거를 망치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억지로 자르는 과정을 했을 때 칼등에 상처가 나는 것과 이런 숫돌 이렇게 면이 어느 정도 정확하게 있다 하면 여기가 절대 닿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으로 칼을 가는데 이 왕복하는 운동 중에 이 부분과 이 부분밖에 닿지를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 면이 수평에 가까울수록 이쪽과 이쪽, 이쪽과 이쪽 가운데 이 사면이 정확하게 면이 일직선이 평탄도가 나와야만이 날을 정확하게 컨트롤해서 앞뒤로 연마를 했을 때 정확하게 내가 의도한 대로 칼을 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수평이 돼도 뒤가 닿지 않죠. 그리고 날이 긁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게 바로 옷 가는 거고 이 면을 정확하게 일직선으로 따주는 요 상황으로 따주는 과정이 벗갈기라고 하는데요. 옷 갈지 말라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숫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숫돌 면 잡는 과정을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숫돌은 면 잡을 때 동일방수이거나 동일방수보다 한 단계 거친 숫돌을 이용해서 이렇게 턱이 져 있는 오른쪽 턱이 져 있는 부분 이렇게 낙차를 해서 그 부분 턱이 진 부분을 수평을 잡기 위해서 갈아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칼 판매하고 숫돌을 판매하는 곳에 면잡이 자 보이시죠? 평소에 칼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숫돌의 면잡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으면 칼을 가는 과정에서 의도한 대로 날이 서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날이 서도 끝부분만
둥글게 얇게 쓰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마찰에 의해서, 써는 과정에서 마찰에 의해서 얇게 서 있는 부분이 갈아서 없어지면 바로 안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면접이 이 뒷부분이 수평이 안 이루어져 있어서 끄떡끄떡합니다. 그렇지만 요 면을 정확하게 잡고 앞으로 턱이 져 있는 부분, 수평이 안 이루어진 부분을 갈아줍니다. 평소에 자주 이 면접이를 해주시면 이렇게 시간이 걸리지 않고 잠깐 3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이 숫돌은 면접이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숫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갈아서 맞추기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면접이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감으로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초급 칼 입문 과정에 있는 칼갈이의 입문 과정에 있는 분들은 숫돌을 사용하다가 우리 플라스틱 자나 이러한 자로 이렇게 대어보면 여기에 가운데가 이렇게 뜨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밑도 그렇고 위도 그렇고 요 과정에 틈새가 없이 요 부분과 요 부분이 일직선으로 빈틈없이 맞아야만이 이 숫돌의 면잡이가 정확하게 된 것입니다. 자, 현재도 여기 보이시는 요 사이가 떠 있는 것이 보이시나요? 네, 카메라에 네, 보이네요. 자, 살짝 한 3분 정도 더 추가해서 면잡이를 하면 어느 정도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 조리 입문 과정에서 선배님들한테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이 숫돌 면잡이입니다. 처음에 입문 과정에서 선배님들께서 숫돌 갈아라 하실 때, 아니 숫돌에 칼을 가는 거지 무슨 숫돌을 가는가 의아해했지만, 그 선배님께서 설명을 제가 좀 전에 설명했듯이 그 말씀을 해주시면서 숫돌의 면잡이를 정확하게 해야 거기에 내가 원하는 각도의 칼을 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몇몇 유튜브 동영상을 참고로 하셔도 거의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 분들은 이 숯불의 면잡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께도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저는 약식으로 이런 연마석을 가지고 하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초심자들은 요와 같이 비슷한 같은 방수나 더 거친 거, 그 방수로 빼고 이렇게 왕복 하면서 갈아주는 게 중요한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수평 부분을 여기에 감각적으로 이쪽이 처지는 부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놔두고 보면 분명히 여기가 높습니다. 당연히 높습니다. 자, 높죠? 아까 여기 칼로도 일직선으로 보면 여기가 가운데가 약간 들어가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아까보다 훨씬 많이 면이 고르게 된 걸로 확인이 됩니다. 아까는 여기가 많이 틈새가 떠 있는데 한 0.5mm 정도, 그 정도가 떠 있네요. 그러면은 추가로 좀 더 갈아보겠습니다. 자, 숯돌이 지금도 물이 계속 먹고 있습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마른 숯돌에 대충 물 묻혀 가지고 갈면 이렇게 계속 물을 먹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계속 물을 줘야 되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숯돌을 칼을 갈면서 물을 자주 주어야만이 칼이 더 잘 갈린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 원리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칼로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마찰을 함으로 해서 여기에 연마 가루로 결집되어 있는 것들이 으깨져서 돌출돼서 나와서 이 면과의 가루들이 접촉을 하면서 갈아지는 겁니다. 이 딱딱하게 있는 이 고정되어 있는 이 부분에 칼이 갈리는 것이 아니고, 이 왕복 운동을 하면서 여기에 연마제 입자가 돌출지에서 나와서 이렇게 까맣게 이렇게 이 마찰 과정에 자연적으로 이 결합되어 있는 입자가 돌출돼서 떨어져 나온 것이 이 칼과 칼 사이에 으깨져서 이 입자들이 안에서 숯돌과 물과 입자와 칼의 표면에서 굴러다니면서 칼이 갈리는 겁니다. 이렇게. 자, 지금도 면이 안 잡혔기 때문에 좀 더 한 1분간 추가로 갈겠습니다. 집중해서.
똑같습니다. 칼과 숫돌의 사이에서 붙듯이 지금 현재 이 부분이 미세하게 크림같이 파우더같이 갈아서 고운 연마제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수보다 이 방수가 입자가 더 굵고 여기는 입자가 가늡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왕복 횟수를 여기 15번에 10번, 15번에 10번 이렇게 과정을 거치면 양 끝에 솟아오른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솟아오른 부분과 이 정점의 패인 부분의 그 사이도 어느 정도 갈아서 면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전체 왕복 과정이 필요합니다. 오랜 시간 소음에 귀가 아프시겠지만 이 면이 어느 정도 정확하게 나와있을 때 성취감을 생각하셔서 동일하게 밀어줍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꼭 숫돌의 수평을 정확하게 잡아서 그곳에 여러분들이 의도한 대로 칼을 갈 수 있길 바랍니다. 조리 십술 과정이나 학원이나 직훈이나 대학이나 이런 곳에서 그 칼 가는 시간이 충분히 주어져야 되는데 실습 진행하기에 바쁘고 급급하기 때문에 이런 기초 과정을 자세히 배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관심있게 선배들이 이런 부분들을 지도를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도제식으로 배우질 않고 학원이라든가 대학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사전 조리 기본기를 가져서 오기 때문에 대개 이러한 과정을 등한시하기가 참 실패입니다. 자, 어느 정도
의도한 대로 이 거품의 수평이 이렇게 일정하게 자 형성이 되는 것이 거의 수평에 가깝게 숫돌 면자리가 가까이 끝나갑니다. 우리는 칼을 숫돌에 연마를 하는 과정에 날 끝이 연마되어서 날 끝이 날이 서는 부분이 1000분의 2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숫돌이 이게 수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날 끝이 1000분의 2가 쓰는 부분에 공차가 100분의 10 그 이상도 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두말 나위 없겠죠. 100분의 50이 가능할까요? 되게 이 부분이 수평이 안 맞는 관계로 여기에도 수평이 안 맞는 관계로 이렇게 쿠션 있는 훨씬 괜찮은데 이렇게 딱딱한 곳은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수평이 안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런 딱딱한 구조물에 올리지 마시고 이건 마우스 패드입니다. 이런 탄성이 있는 곳에 거치를 시키고 이와 같은 숫돌로 이 한쪽 면을 지그시 잡아서 수평을 잡고 이 부분에 이렇게 약간 누르는 듯이 해서 이렇게 면을 잡아가면 거의 비슷하게 잡힙니다. 그리고 점점 부드럽게 누르는 힘도 약하게 이 돌의 무게만을 이용해서 이렇게 끝마무리를 해주면 패 있는 것도 그 예방이 되고요. 이 면이 고르게 얘가 서로가 가루가 돼서 면이 좀 더 고르게 됩니다. 그렇지만 더 힘을 줘서 압착을 해서 갈게 되면 입자가 바로바로 계속 튀어나오기 때문에 이 면 자체가 고르지가 않습니다. 네. 거품이 어느 쪽으로든 구르게 형성이 되면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면자리가 됐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칼을 갈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유동이 심하지 않게 자 이곳과 이곳이 낮고 이곳이 높습니다. 자, 볼 수 있는 자 이렇게 눌렀을 때 유동이 없고 이렇게 눌렀을 때 유동이 많은 곳이 낮은 곳입니다. 반대편에. 그러면 요쪽과 요쪽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마를 해줘서 수평을 대충 맞춰 보겠습니다. 요곳과 요곳의 수평을. 자,
자, 보셨죠? 유동이 많은 곳이 낮은 곳입니다. 이쪽과 이쪽은 높습니다. 자,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유동성이 있는 곳이 낮습니다. 자, 이쪽과 이쪽과 이쪽이 높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달아주십니다. 자,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수평이 나왔고요. 전체를 달아줍니다. 수평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거죠. 자, 아까와 같이 눌러 보겠습니다. 자, 아직도 좀 더 연마를 해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을 갈았고 이 부분을 갈았습니다. 자, 아까 많이 유동이 됐지만 이쪽은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거의 아직도 수평이 좀 덜 맞았네요. 자, 지금 이곳과 이곳에 약간 편차만 있어서 그 부분만 이제 수평만 잡겠습니다. 한쪽 가는 거는 끝났습니다.
자, 면접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카메라가 어디 있니? 카메라가 배터리가 다 돼서 지금 충전기를 연결했습니다. 자, 면이 잡힌 게 보이실 겁니다. 자, 수평도 자, 지금은 최고 안 좋은 상황의 면잡이를
보고 계십니다. 과장되어 있는 면을 이 부분을 사용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바닥에 이쪽 면을 어느 정도 면이 남아있는 부분이 많아서 면을 잡아서 활용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여기가 끄덕거리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면 잡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눌렀을 때 이 부분이 가늘고, 자, 눌리는 부분이 낮다는 겁니다. 여기가 들려 있기 때문에 지렛대 원리로 움직이는 거죠. 그렇지만 많이 남아 있는 부분은 지지를 하고 있고 빈 공간이 없기 때문에 유동적이지 않아요. 거의 다 잡혔습니다. 숫돌에 면잡이가 잘 돼 있는 숫돌에 정확하게 불리면 물에 충분히 불려서 연마를 하게 되면 어느 누구든 그 각도의 감각만 있으면 칼을 자유자재로 나를 세울 수가 있게 됩니다. 새로 면이 아주 훌륭한 면이 잡혀있는 숫돌은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근무처를 옮겨가거나 했을 때 그쪽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다 그러면 재구매를 요청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는 숫돌이 이와 같은 숫돌로 되어 있지 않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 됐을 거라고 보는데요. 예. 네. 거의 됐습니다. 이렇게 갈다 보면 거의 다 잡혔네요. 네, 아직도 이쪽은 수평이 맞았는데 이쪽이 아직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면이 고르지가 않습니다.
네, 거의 다 왔습니다. 자, 이 면잡이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하고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걸 여러분한테 강조하기 위해서 이러한 과장되어 있는 숫돌을 제가 구해서 간단하게 면 잡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앞에 보셨던 숫돌 이렇게 가운데가 패여 있습니다. 물론 반대는 좀 더 고르지는 않지만 수평이 무너지지는 않았네요. 자, 이쪽 면을 많이 갈아서 썼기 때문에 일단 끝은 거의 비슷하게 맞아 있네요. 요 면을 수평을 잡고 이 반대편을 면을 잡아서 이와 같은 과정으로 똑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곳과 이곳이 살짝 높고 약간 틀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그 부분을 더 긴 걸로 왕복 운동을 하면서 면을 고르게 잡겠습니다. 이 면이 수평이 맞으면 이 가운데가 살짝 뜨고 이 면만 닿기 때문에 수평을 나 있는 숫돌로 이렇게 왕복을 충분하게 해주면, 그 대신에 이 끝이 이 패여 있는 부분까지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쏙 살짝 들려서 이 뒤쪽이 갈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그 부분을 참고로 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숫돌과 숫돌이 부딪히는 소리가 아까 이 소리와 또 다르죠. 이게 거칠기 때문에 소리도 더 큽니다. 이따가 더 고운 숫돌에 마찬가지로 면 고르기를 했을 때 소리를 들어보시면 그 차이를 아실 겁니다. 네. 자, 면이 거의 잡혀갑니다. 이 면이 잡힐 때에는 미끄러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자, 아까와 마찬가지로 힘을 주지 않고 이 자체 무게로만 지금 살살 연마를 하고 있습니다. 꼭 숫돌에 면을 맞춰주세요. 네. 네. 가운데는 더 공간이 없습니다.
이 정도로 잡고 반대편을 어느 정도로 잡아서 균형을 맞춰 보겠습니다. 자, 이쪽 면까지 면을 맞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뒷면만 센터가 면이 맞을 수 있도록 갈아내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뒤쪽은 살짝 넘어가 있고 이제 수평에 관계되는 여기는 더 갈라놓고 여기에 배가 부른 부분만 갈아서 수평을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이렇게 거친 이 숫돌이 없으면 그 벽돌로 하셔도 됩니다. 작은 요만한 그 벽돌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로 세면 벽돌로 이 과정으로 똑같이 해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거친 면이 있어야 이게 고운 면이 잘 나가기 때문에 이 고운 방수에 같은 방수로 하면 세워라 내워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거친 방수로 고운 방수를 면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예, 이 정도면 됐습니다. 자, 예, 약간 들리네요. 그러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더 갈아주면 됩니다. 맞고요. 예, 아까보다 덜
자, 이 물때에도 한번 살짝만 비껴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 자, 보면은 아까보다 훨씬 많이 수평이 맞아져요. 자, 이면을 쓸기 때문에 이면은 여기와 여기에 수평만 맞으면 됩니다. 자, 네, 됐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면을 쓸기고 이면을 안 쓸 겁니다. 자, 칼 갈기 위한 요 면을 이 고운 숫돌로 한 번 더, 이것보다 더 고운 요 면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